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물론 온 세계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좌우로 춤을 추며 지금 난리들이고, 모든 SNS나 유튜브나 모든 각종 이 미디어 뉴스들이 지금 전부 여기에 집중돼서 온 세계가 지금 야단입니다. 왜 이렇게 또 이번 선거처럼 미국의 역대 선거에서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일대 혼란, 정말 흑암, 공허,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는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그런 카오스, 질서도 없고 어떤 폼도 없는 이러한 혼미한 상태로 갔던 대선은 유례가 없습니다. 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대혼란, 전 세계가 흔들흔들 좌우로 흔들리는 이런 혼란이 왜 나올까요? 유튜브나 모든 뉴스 매체들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진짜든 가짜든 여기서 오늘은 피하고, 왜 트럼프를 이어야 하며 또 왜 트럼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들이고 또 전 세계가 이렇게 야단 법석들인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어떤 문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 만사는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형태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배후에, 보이는 것 뒤에, 그 배후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본질과 원리, 형태와 본질, 형태와 원리, 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사건, 인물, 어떤 스토리, 그런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 자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건, 그런 이야기, 거기에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성경은 그저 글자풀이, 설교도 그저 글자풀이, 교훈이나 그저 거기서 따내고 거기서 복이나 비는 이런 빈 껍데기밖에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나타난 형태와 나타나지 않은 본질.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장황한 역사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그런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이는 누구며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가, 그 메시지가 거기에 구약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봐도 그 그림에 눈에 보이는 것은 형태입니다. 화가는 그 형태를 통해서 자기의 말하고자 하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가 거기에다 담아두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 여러 가지 세계를 보는 눈, 자연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 작가의 본래의 의도가 그 그림 속에 있고 그걸 봐야 그림을 보는 거지, 그저 그림 눈에 보이는 그것만 봐가지고는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다 본질과 형태, 소설을 보아도 소설, 그 이야기 줄거리는 나타난 형태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나 소설가가 쓴 것은 그 스토리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을 담아두고자 하느냐, 소설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어떤 시대의 정신이라든지 또 현실 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작가의 사상과 작가의 생각과 작가의 어떤 그 자기 목적과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 말, 또 우리의 행동 다 이게 나타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며 그 말을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뭐냐? 그 사람이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본래 의도와 목적, 본질이 바로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이 본질과 형태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세계 모든 뉴스 매체들이 야단 법석을 떨고 좌로 우로 트럼프다 바이든이다 뭐 바이든이 됐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건 뭐냐? 지금 순전히 눈에 보이는 형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지금 여란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뉴스에 범람하는 각양각색의 그런 이 얘기를 또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뉴스에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 대선의 이 혼란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으며 왜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오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대치 상황, 물론 선거할 때는 공화당 또 민주당 항상 대립되고 서로 헐두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거의 정치적인 선거는 이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런 정치적인 선거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를 뒤바꾸는, 역사의 판을 바꾸는, 가치관을 바꾸는,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역사의 마지막 엄청난 사건을 여기서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야단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는 지금 완전히 프레임 전쟁 또는 진영 논리라고 하는 진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뭐냐?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나 사상이나 그 하나로 한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한 뼈대와 같은 그런 진을 치는 거죠. 뼈대를 만드는 걸. 그게 프레임입니다. 한국은 이념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앙당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는 정당이지 프레임은 아니죠.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의 프레임이라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바이든 쪽에는 민주주의, 민주당은 그 아이덴티티가 사회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좌와 우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장이 돼서 딱 프레임이 만들어진 그 주체가 되는 프레임 외에 나머지 대중들은 이유도 실체도 본질도 모르고 그냥 그저 단순히 좋다, 싫다, 자기 마음에 맞는다, 안 맞는다, 가치 판단이 아니라 좋다, 싫다 하는 느낌으로 또 진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소위 진영 논리요. 그래서 이 프레임들은 자꾸 자기 진영을 확대시킵니다. 자기 진영을 확장시켜서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거기에는 뜨내기 그냥 진영으로 패가라지는 그런 뜨내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걸 움직이는 본체, 프레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도 그 속에 철저하게 주체사상과 이념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프레임이 딱 짜여 있습니다. 그 프레임에 의해서 언론이 선동을 하고 그 프레임에 의해서 무지한 군중들이 선동이 돼서 거기에 한 진영을 만들어서 소위 촛불 집회라고 하는 촛불 진영, 태극기 진영, 이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므로 현대 모든 세계는 각 분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프레임 전쟁이요 또 진영의 전쟁입니다. 결국은 패를 가르는 거죠. 패를 갈아서 패싸움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럼 전 세계는 지금 어떠한 진영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전 세계는 지금 미중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의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진영, 바로 이념과 사상으로 전 세계는 지금 극한 대치를 하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대선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런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또 단순한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이 두 개의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점점 갈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분화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압축된 한 모습이 바로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 대통령 선거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전 세계의 진영 전쟁의 압축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사회주의 질서로 재편이 되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글로벌리즘, 세계주의, 세계 단일 정부 또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총 반격을 할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대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진영, 세계의 판도가 어떤 판도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바로 전쟁이 이 두 진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친중 세력, 전체주의, 또 글로벌리즘, 세계 단일 정부 이런 세력들의 진영을 우리는 소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프리메이슨, 제스위트 등등 음모론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배후의 검은 세력, 미국으로 말하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통된 것이 뭐냐 하면은 전통적인 권위와 가치 또 전통적인 보편적 가치를 전부 다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처모여 전부 해체 파괴해서 다시 해처모여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거버먼트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영 싸움에서 지금 트럼프가 잡느냐 바이든이 잡느냐 이거를 지금 언론들이 바이든의 진영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수 없는 가짜 정보들을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된 진짜 본질이 뭐냐? 즉 바이든 진영, 미국 민주당 진영, 바로 그들의 진짜 정체와 진짜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반기독교주의, 그걸 좀 더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하면은 이러한 세력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모든 가치와 모든 전통적인 모든 권위들을 다 파괴하고 깨뜨리고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고 완전히 반대로 뒤바뀝니다. 모든 가치 체계를 고도판 빈대떡 뒤엎듯이 그냥 뒤엎어버리고 정반대로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판을 완전히 180도 진실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고 빨간 걸 희다고 하고 흰 거를 뻘겋다고 하고 진짜를 가짜, 가짜를 진짜로 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을 불의를 의라고 부르고 불의를 정의라고 하고 정의를 불의라고 하고 소위 한국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극단적인 예들이 바로 오늘 전 세계에 바로 이 진영전쟁, 프레임전쟁, 이념전쟁, 사상전쟁, 문화전쟁 등등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양극화된 이런 전쟁의 모습을 지금 한국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최첨단을 가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의 모델 케이스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진영은 뭡니까? 트럼프 진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반세계주의, 또 종교와 도덕과 사회와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전체주의냐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결국은 현대 전 세계는 과거의 미소의 냉전시대의 양진영으로 세계가 갈라졌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형태상으로만 지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념, 사상, 바로 그런 것들로 완전히 지금 다시 양극으로 대치되는 냉전시대 제2의 신냉전시대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는 자유주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독립정신과 미국의 헌법의 근본 정신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파괴하려고 하고 자유를 속박으로 바꾸고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이 싸움이 지금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지금 극한의 사생결단을 내는 그런 결전의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바로 바이든 진영의 판으로 전 세계가 바뀝니다. 사회주의 질서로 바뀝니다. 모든 경제 질서,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사회주의 이념 질서로 전부 바뀌게 되고 전체주의로 가게 되고 글로벌리즘으로 가게 되고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해서 치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가속이 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가 해체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을 다시 전통적인 보편적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모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는 구세대와 신세대와 같은 그런 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뒤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없습니다. 번지고 원리는 같지만은 똑같은 번지고 원리가 시대와 무대와 상황에 따라서 자꾸 형태를 바꾸면서 직선적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관들은 다 연제방아 돌고 돌고 물레방아 돌고 돌고 역사는 반복되고 돌고 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순환론적 역사관,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돌아간다면 똑같은 본질이 형태를 바꾸면서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과거 미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런
냉전 시대가 이제는 새로운 측면에서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합니다. 원리는 같은데 모든 표면의 양상이 전부 수단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는 두 진영의 싸움으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트럼프가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트럼프냐? 왜 트럼프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느냐? 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상황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전 세계 판도가 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전체주의로 가느냐, 아니면은 전체주의를 지금 완전히 해체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있는 전 세계 흐름을 그걸 뚝을 맞고 다시 전통적인 보수, 전통적인 보편적 가치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지키느냐 하는 생과 사회의 이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긴다고 말하고 있고 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 진영의 숙명적인 싸움, 역사상 오늘과 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예리하게 전 세계가 여기에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시대는 과거 공산블록 시대의 냉전 이후 제2의 신냉전으로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양상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질과 원리, 두 진영의 극한 대립과 생사를 거는 이런 싸움,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그 원인과 본질이 뭘까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 바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것이 제1막에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바로 공격하는 자와 공격을 받는 자, 죽이는 자와 죽는 자, 창과 방패의 싸움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온 세계에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진실과 거짓의 싸움, 정의와 불의의 싸움, 바로 이것이 전 인류의 역사를 이어오는 근간이고 핵심이고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이 두 진영의 싸움은 종말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2019년 트럼프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로 이 싸움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글로벌리즘과 사회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글로벌리즘, 세계주의와 세계 단일 정부, 구주의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유엔 총회 속상에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바로 이 양 진영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서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내에 지금 대선으로 지금 이것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미국의 대선은 두 진영 간의 싸움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판이 바뀌느냐, 사상과 이념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이념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형태상으로 세계 국제 질서와 세계 모든 경제 질서, 정치 질서, 모든 세계 질서가 완전히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어느 한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미국 안에서 트럼프가 이미 여러 차례 수없이 이미 선언한 대로 미국 안에 검은 세력, 어둠의 세력, 글로벌리즘, 미국 안에 사회주의 세력과 트럼프는 본격적인 싸움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면 전 세계 판도를 사회주의 질서로 바뀌겠지만은 트럼프가 이기면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이기면은 이제는 미국 내에 모든 사회주의, 글로벌리즘, 전체주의 세력들을 이번에 특히 이 부정선거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 그 우두머리들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선거전은 대법원으로 가서 끝날 것이다. 이미 트럼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바이든 진영에서도 벌써 거기에 대한 전쟁 준비를 벌써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The Transition Integrity Project라고 하는 TIP 이런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시간 없어서 일일이 구체적인 내용 다 말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TIP 소위 청렴 권력 이양 프로그램, 청렴 권력 이양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것을 유튜브에서 치면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몸소리 쳐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바이든이 위스콘신, 미시간 또 펜실바니아, 조지아 등등에서 바이든이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즉 우리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유권자 사기 조직, 선거 사기 조작단을 만들었다. 이런 실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실언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그 안에 있던 것을 그대로 실토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치매라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에 치매인 그런 실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것도 그 일종으로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진영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의 스태프들인 줄 착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지금 연소로 터져나오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들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각본대로 만들었던 것이 지금 하나하나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진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는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하나님이 멀리서 세계의 모든 세속사들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간접으로 움직이는 그런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고 역사를 조종하고 섭리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대가 이젠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 등장한 것이 어디 누구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 이름이 정치계에서 알려진 이름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아니 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그냥 망나니 같이 막말을 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바로 개표 당일까지도 CNN을 비롯한 이 좌파 언론들은 힐러리가 93% 또는 98% 뭐 완전히 다 승리한 것처럼 그날 아침까지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판에 트럼프가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을 그대로 묵과하고 방관하실까요? 방관이 아닙니다. 무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목구멍까지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꽉 찼을 때에 마지막에 에스더서의 사건과 같이 극적으로 판을 뒤엎는 종말론적인 급전이,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세력,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나라들은 코너에 끝까지 몰리다가 마지막에 끝판에 가서 판을 갑자기 뒤엎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예표로 트럼프의 등장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등장과 같이 이번 재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바이든이 다 이겼다고 지금 거기다 줄 서기를 하고 지금 전부 준비를 하고 뭐 애교 정책이니 뭐 경제 전부 다 거기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하룻밤 사이에 판이 뒤엎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트럼프를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돌연변이와 같이 트럼프를 기름 부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면은 이렇게 지금 전부 다 흐트러 놓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벌려놨으면은 마무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은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각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트럼프의 재선은 되게 돼 있습니다. 또 트럼프만 재선된다고 해서 앞으로 4년 동안에 포스트 트럼프, 이번 트럼프 이후의 모든 문제들이 과연 전 세계의 모든 질서가 수습이 되겠느냐? 수습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엄청난 시대적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포스트 트럼프, 트럼프의 2기 트럼프 이후에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 한두 대통령은 적어도 트럼프의 이 대역사를 계속할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트럼프가 이미부터 벼르고 있는,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은 우선 1차적으로 미국 내에 딥스테이트 세력들, 이번 부정선거에 직접 연관이 있는 오바마, 힐러리, 또 클린턴, 그 밖에 직접 여기에 연루되고 관계된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괴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계획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 중국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왜? 한국의 4.15 부정선거를 하는 걸 보고서 트럼프가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대선을 트럼프는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의 4.15 총선과 같은 똑같은 중국의 각본이 미국 대선에서 그대로 나올 것을 트럼프는 이미 다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유고를 트럼프가 함정을 파는데 그것이 바로 워터마크라고 하는 것. 이번 투표용지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아주 고도 정밀 그런 현미경이나 확대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집회라든지 이런 데에 특수한 그런 데만 있는 비밀
문자가 그 속에 새겨져 있는데 중국에서 500만 표의 가짜 투표용지가 중국에서 인쇄돼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FBI가 이것을 다 지금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가짜 500만 표와 진짜 투표 다 갈라놓습니다. 어디서는 무더기로 쓰레기통에서 투표 뭉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몽땅 트럼프 용지라고 합니다. 또 끝판에 바이든의 표가 15만 표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갑자기 15만 표가 나와가지고 판을 뒤엎었습니다. 거기에는 몽땅 민주당 찍은 표들인데 그렇지만 거기에는 대통령 이름만 거기에 찍었지 그 밑에 여러 항목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쓰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가짜지요. 그거를 이번에 다 가려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주 정부에서 선거인단을 12월 14일까지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주들에서는 선거인단을 그때까지 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이런 혼란이 내년까지 이어져 나가서 결국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지 못하도록 취임식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진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반드시 백악관을 지켜낼 것이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반드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계획도 아니고 트럼프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 두 진영의 아버지 승리는 바로 두 진영의 트럼프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요, 정의의 승리요, 민주주의의 승리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의 하나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이러한 사태와 이 이후의 사태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최후의 심판,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의 드라마를 미리 여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대하같이 흐르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대선은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사를 거는 마지막 결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